네, 안녕하세요. 부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넬리 레온치노 500 시승을 위해서 나왔는데요. 네, 저의 절친이신 어스님께서 레온치노 500 차량을 협찬해 주셔서 타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신형 그 골드윙 있죠? 새로 나온 거. 그것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어스님 듣고 있죠? 된다고요? 안 된다고.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우리 어스님 제가 이제 막 던지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마추어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승 차량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저에게 그 시승 차량을 좀 협찬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같이 모여서 바이크도 같이 타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함께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구사항이 너무 크다고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시승 차량은 최신 차량, 새로 나온 차량이거나 아니면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되게 좀 관심이 많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그런 차량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댓글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나 부산 이렇게 좀 먼 곳에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당장은 좀 찾아뵙기 좀 힘들고 여비를 좀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베넬리 그 레온치노 500을 타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넬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주로 모터사이클이라 그러면은 일본 업체들, 혼다, 야마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업체들을 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베넬리는 그 이태리 업체예요. 물론 이제 두카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베넬리가 두카티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업체죠. 베넬리가 1911년도에 창립을 하고 두카티는 1926년도에 창립을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베넬리가 더 빨리 창립을 한 거죠. 모터사이클 업체 중에 100년이 넘은 그런 업체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넬리라 그러면 모터사이클 업체로 알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베넬리가 모터사이클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샷건이라 그러죠. 그 산탄총. 총도 만들어요. 베레타라고 왜 권총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베넬리 그 패밀리 거래요. 네, 베넬리 모터사이클이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베넬리 모터사이클이 상당히 유명했다 해요. 그런데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일본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베넬리의 위상이 점점 작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슬픈 사실은 결국에는 베넬리 가문에서 이 모터사이클 비즈니스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하게 됐죠. 네, 현재는 그 중국의 QJ 자동차의 그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또 QJ 같은 경우에는 그 진리 자동차죠. 그 볼보를 인수한 진리 자동차하고 또 같은 그 계열 그룹이고요. 좀 복잡하죠. 예, 또 인도 회사 DSK하고도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저가형 모델들은 인도에서도 조립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화 위복이 돼서 이태리 본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 중국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이런 글로벌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베넬리 그 모터사이클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틈새를 그 노린 것 같은 그런 틈새 시장에 최적화가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태리 기술하고 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국 생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혼합이 된 거죠. 네, 기존 중국 제품들이 조금 가격은 쌀지 몰라도 좀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성능 이런 부분들은 좀 열세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베넬리가 조금 채워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레온치노 500이 그 2016년도 모터사이클 쇼에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레온치노 500이 표방하는 컨셉은 네오 레트로 스크램블러. 길죠?
네, 두카티 스크램블러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넬리에서도 그런 경쟁 차종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두카티 스크램블러가 조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 베넬리 레온치노 500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네오 레트로 스크램블러니까 약간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네오니까 현대적인 느낌으로 그 클래식을 갖다가 뭐 재해석한 거겠죠. 네, 좌측에 두카티 스크램블러하고 뭐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 두카티 스크램블러는 약간 가볍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 레온치노 500은 조금 클래식하고 또 좀 볼드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툭 튀어나온 헤드라이트하고 그 굵은 50mm 그 프론트 포크가 이런 볼드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도 엠블렘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멤브레인 형태로 이렇게 파서 집어넣었죠. 또 이런 포인트가 될 만한 곳에 그 로고도 집어넣고 사자 좀 밋밋하지 않고 클래식한 느낌을 이제 많이 살려준 것 같아요. 또 시트 같은 경우에도 레트로한 느낌의 스티칭 시트를 적용했죠. 계기판 디자인도 그 TFT LCD는 아니지만 그 라이트 디자인하고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판독성이 좋고 또 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잭나이프 키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디자이너가 뭐 이렇게 두카티 스크램블러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하면서도 상당히 볼드한 느낌이에요. 네, 리어 휀더도 뭐 말 그대로 엄청 튼튼하고 볼드한 느낌이고요. 또 쇼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에요. 고급져 보이죠? 머플러 디자인은 뭐 고급져 보이진 않지만 뭐 그런 대로 준수합니다. 기어 시프트 레버도 그 애프터마켓 제품처럼 좀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또 휠 잭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액세서리도 부착이 돼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립이나 뭐 스위치들은 좀 평범한 편인데 좀 특이한 게 이제 크러치 레버가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이상하다. 브레이크 레버 길이는 정상인데 왜 크러치 레버 길이가 짧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트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 오프로드 부분을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짧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프로드를 지향해서 그런지 그 핸들바도 상당히 이제 길죠. 네, 조향각도 조금 뭐 작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턴 할 때 그랬던가? 뭐 이런 느낌? 네, 라이딩 포지션이죠. 저같이 뭐 숏다리 한국인도 키 72에 다리 길이 79. 그 이런 체형도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뭐 양발 착지가 되는 그런 그 편안한 포지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허리도 거의 앞으로 안 구부러지죠. 3도 뭐 거의 뭐 똑바로 섰다고 보면 되고요. 또 풋팩에 발을 올려놨을 때 무릎이 뭐 이렇게 90도 가까이 이렇게 펴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연료 탱크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니 그립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니 그립을 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싹 붙어요, 그냥. 보통 탱크가 이렇게 넓은 차들은 니 그립을 하려 그러면 약간 그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레온치노 500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착 붙고 또 뭐라 그럴까 니 그립을 할 때도 약간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약간 헐렁하면서도 잘 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타보시면 그 라이딩 포지션이 상당히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바이크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적어도 한 200km 정도, 뭐 200km 조금 안 나가는데 드라이 웨이트가 170,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안 탔을 때 186km 정도 나가는데 그래도 거의 뭐 200km 육박하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사뿐사뿐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쿼터급을 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무게감이에요. 신호대기 할 때도 뭐 양발이 다 착지가 되니까 상당히 안정감이 있죠. 네,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 엔진 토크가 상당히 두텁고 저속 쪽에 이렇게 많이 이제 몰려 있어요.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은 이제 한 4,000에서 한 6,500 정도. 그때가 이제 가장 강렬하게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마 한 6,000 정도. 니 그립도 뭐 엄청 이렇게 부드럽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 보면 상당히 뭐 느낌이 가볍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예전부터 내가 뭐 입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편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엔진 특성이 이제 워낙 뭐 저속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레드존은 사실은 1000rpm이에요. 1000rpm까지 이제 돌릴 수는 있는데 6000rpm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이게 조금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 좀 고속에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형 엔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시내를 주행한다든가 뭐 스크램블러라는 그런 바이크 장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속 쪽에 토크가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또 주행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한 150km까지는 뭐 아주 부드럽게 가속이 강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km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가속력이 이제 더뎌지면서 느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속에서 뭐 크러치를 이렇게 띄었을 때 바이크가 상당히 이제 토크감이 두텁기 때문에 뭐 시동이 꺼지든가 아니면은 뭐 출발할 때 버벅거린다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엔진 스펙을 살펴보면 뭐 당연히 사행정이겠죠. 투스트로크가 아니니까. 사행정 499.6cc인가요? 네. 보통 뭐 500cc라고 하는 엔진들이 뭐 그 배기량을 보면 468cc, 뭐 471cc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뭐 꽉 채운 500cc네요. 499.6이면은 뭐 거의 500이죠. 네, 순행식 병렬 트윈 엔진입니다. 또 DOHC 4밸브를 채택하고 있어서 2기통이니까 이제 8밸브가 되는 거죠, 총. 델파이사의 그 MT-05 ECU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기준은 이제 유로4를 만족하고 있고요. 유로4를 만족을 못하면 사실은 이제 국내 수입이 안 되죠. 네, 37mm 이제 스로틀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병렬 2기통이니까 더블 스로틀 바디죠. 스로틀 바디 한 개당 뭐 밸브 2개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죠. 출력은 47.6마력, 8500rpm이고요. 토크는 4.6 토크, 5000rpm입니다. 네, 가속감이 이제 아무래도 5000rpm에서 최대 토크이기 때문에 한 6000rpm부터 힘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압축비는 11.5대 1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유를 사용하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고요. 네, 엔진 소리가 뭐 상당히 좀 독특하면서도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아이들링 상태로 놔두면 약간 불규칙한 것 같으면 좀그 레이싱 카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머플러는 이제 익실 머플러예요. 순정 머플러는 아니에요. 일반 병렬 2기통 엔진에 비해서 좀 엔진 소리가 툭툭거리고 좀 약간 불규칙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좀 올드 바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안에 이제 내부 구조를 보면 크랭크 축이 특이하죠? 그 180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단기통처럼 이제 같은 행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밸런스 샤프트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진동을 이제 상쇄하게끔 돼 있는데 요 크랭크 구조가 이제 특별한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보시면 여기 똑같은 게 있죠. 360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병렬 2기통 중에서도 360도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이제 단기통 엔진처럼 피스톤 두 개가 이제 번갈아 가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두 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가죠. 뭐 마치 이제 단기통 같은 그런 이제 그 스트로크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개가 이제 같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터지긴 하는데 크랭크 축은 단기통 같이 이제 같이 돼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360도 엔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각각의 엔진들이 병렬 2기통 엔진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360도 엔진, 180도 엔진, 270도 엔진. 뭐 요런 엔진들이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토크 특성이라든가 또는 배기음이 서로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180도 엔진이죠. 크랭크 축이 이제 교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규칙적인 소리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게 이제 180도 엔진이죠. 180도 엔진의 특징은 마력형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크보다는 이제 마력이 높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알차들에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요번에는 270도 엔진이죠. 270도 엔진이 이제 일본 메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병렬 2기통 엔진인데
이게 이제 그 180도 엔진하고 360도 엔진의 그런 그 특성들을 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V형 엔진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력도 어느 정도 높고 또 토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형의 레온치노 500하고 이제 같은 형식의 360도 엔진이죠. 뭔가 엔진이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죠. 올드바이크 같은. 가와사키 W800도 이제 같은 360도 엔진인데, 이 360도 엔진의 특징은 상당히 이제 저속 토크가 높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엔진 이렇게 배기음이 좀 독특하죠. 약간 이제 그 툭툭 뱉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고, 또 뭐 엔진 특성도 마찬가지로 저속에서 이제 토크감이 넘치는 그런 이제 특성이죠. 그 대신 이제 고속발은 좀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360도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속기 뭐 느낌은 1단에서부터 뭐 6단까지 뭐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비슷한데, 기어들 간의 이 그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단부터 5단까지는 좀 좁고 6단은 뭐 오버드라이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1단부터 6단까지 좀 이렇게 리니어하게 서로 좀 기어비가 이제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변속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바이크들은 같은 속력에서 한 단 기어 변속을 하면 한 1000rpm 정도 RPM이 떨어지는데, 레온치노 500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을 해도 한 500rpm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어들이 서로 이제 가깝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대부분 저속 쪽으로 이제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속 특성이 아주 상당히 이제 토크감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주행할 때 상당히 이제 편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N단도 잘 들어갑니다. 뭐 N단이 잘 안 들어가서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뭐 이런 일은 없고, 또 고속에서도 뭐 기어가 빠진다든가 뭐 이런 페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은 기어 레버가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스트로크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좀 많이 이렇게 들어 올려야 이제 기어 변속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그게 뭐 불편할 정도로 그렇진 않아요. 보통 이제 다른 바이크들은 뭐 한 3, 4cm 정도 살짝 타가닥 하면은 이제 기어가 들어가는데, 이건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더라고요. 네, 서스펜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레온치노 그 500을 시승하면서 가장 이제 강렬하게 이제 와닿는 그 두 가지가 그 엔진하고 이제 그 서스펜션이거든요. 엔진은 이제 뭐 저속에서 뭐 넘치는 토크,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은 부분이 이제 이 서스펜션이죠. 그 앞쪽 포크가 이제 50mm 돌입식 포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포크의 성능이 뭐 상당하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이 바이크에 있어서 좀 넘치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스트로크가 뭐 한 130, 125mm 짧은데, 이 짧으면서도 그 충격 흡수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요철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튀는 감은 좀 있지만, 이 코너링이라든가 또 이런 그 주행 성능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고, 뭐랄까 좀 그 솔리드하게 잡아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좋은 서스펜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너링에서 뭐 엄청나게 이제 그 기민한 동작을 갖다가 잘 잡아주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죠. 우리나라 이제 도로 특성은 이제 사실 이제 요철이 많고 좀 굴곡이 많은 도로가 많아서, 조금 그 앞포크의 직경은 좀 줄이고 스트로크가 좀 더 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 150mm 정도 그 정도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야, 이 코너링 하나는 또 기가 막힌다. 만약에 이 코너링 성능을 버리고 좀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선택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코너링에서 이제 잡아주는 그런 맛은 일품인 것 같아요. 리어 서스펜션도 이제 프리로드라든가 댐핑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상당히 감동적이죠. 사실 이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그 그레이드의 그 바이크에 이런 서스펜션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리어 서스펜션 느낌은 좀 뭐 딱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코너링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딱딱한 부분이 좀 용서가 되는데, 뭐 요거는 조금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바이크가 아니라 뭐 이리저리 돌려보진 못했는데 조절을 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크 성능도 뭐 거의 뭐 끝내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바이크에 이만한 브레이크 스펙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과한 스펙이기도 해요.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멋있죠. 320mm 플로팅 디스크에 4피스톤 캘리퍼가 이제 2개가 달려 있으니까 와, 뭐 거의 뭐 슈퍼바이크에나 달려 있을 만한 그런 브레이크가 여기 달려 있는 거죠. 네, 리어 브레이크도 뭐 260mm 디스크에 싱글 피스톤인데 뭐 디스크가 이렇게 큰 건 전 처음 봤어요. 보통 뭐 커봐야 뭐 220mm 뭐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베넬리가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뭐 아끼지 않는 그런 이제 브랜드인 것 같고, 그 이태리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그 서스펜션, 프론트 포크하고 브레이크를 보면 이 베넬리의 그 특성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화끈한 그 이태리 사람들의 특징이죠. 뭐 혼다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특성인데요. 혼다 같은, 만약에 혼다에서 이 바이크를 만들었다면 프론트 포크도 뭐 적립식 프론트 포크에 뭐 한 40mm 직경에 프론트 포크 달아놨으면 많이 달아놨을 것 같고, 뭐 앞브레이크도 뭐 싱글 캘리퍼에 그 혼다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앞에 거 디스크하고 뒷디스크하고 한 장으로 철판 나와가지고 하나는 앞에 거 크게 만들고 뒤에는 작게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이태리 사람들이 그런 그 바이크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는 뭐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베넬리의 그 가성비 쩌는 그런 특징이기도 하죠. 네, 보쉬 ABS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에 보시면 핸들바에 ABS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베넬리가 이런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높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브레이크를 그 테스트 해보면 그렇게 뭐 스펙이 과한데도 불구하고 뭐 제동력이 과하진 않아요. 적절하게 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코너링 성능인데요. 녹음이 좀 잘못돼서 좀 소리가 좀 이상한 점 이해됩니다.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좀 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코너를 타보면 처음 타는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편하게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잘 타는 코너는 아니지만 이렇게 타봤을 때 와, 이 레온치노 500의 정말 그 매력은 이 코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코너링이 재밌어요. 지금 보시면은 막 잡아 돌리지 않습니까? 뭐 오르막이에요. 또 평지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저속 토크에 이 안정적인 핸들, 뭐 이런 부분이 이 레온치노 500이 이런 산길 코너링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짜릿짜릿해요. 이렇게 그 코너가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한 그 브레이크 퍼포먼스죠.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브레이크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이제 뭐 50mm 포크, 뭐 이 사실은 이 바이크에 있어서 좀 과할 정도의 그런 포크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레온치노 500을 재밌게 만들어준 요소가 아닌가. 네, 형제 모델로 그 레온치노 500 트레일이라는 모델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뭐 기존 레온치노하고 이제 뭐 비슷한 구성인데, 휠 자체가 이제 기존 알루미늄 휠에서 스포크 휠로 바뀌고, 서스펜션 트래블이 이제 기존 125mm에서 135m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보시는 것처럼 오프로드 쪽에 좀 특성을 맞춘 것 같아요. 네, 이 모델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나오게 되면 뭐 레온치노 500보다 더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배다른 형제 모델로 레온치노 800이 국제 모터사이클 쇼 2018에 출시가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컨셉트 모델이라 아직 뭐 나온 건 아니죠. 와, 좀 징그러운데요. 큰형이라. 네, 레온치노 500에서 배기량을 250cc로 낮춘 레온치노 250도 출시가 됐습니다. 뭐 2019년식 모델로 이미 출시가 됐네요. 배기량에 맞게 이제 좀 가볍게 설계한 것 같죠? 좀 뭔가 좀 가벼운 느낌입니다. 네, 국내에도 뭐 출시가 되면 젊은 층의 인기를 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레온치노 500 시승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딱 이렇게 볼 순간부터 이렇게 디자인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볼드하면서도 상당히 심플하지 않은 그런 이제 꽉 찬 느낌의 디자인이야. 라이딩 포지션도 뭐 상당히 편하고, 또 이렇게 뭐 니그립이라든가 코너링 특성도 이제 상당히 좋죠. 네, 360도 엔진의 특성은 상당히 이제 저속 위주의 토크 엔진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저속에서부터 그 굵직한 토크와 그 마력을 뿜어내고, 도심 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저속 그 주행할 때 상당히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바이크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급에 가까운 무게로 미들급에 가까운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에 아주 기민한 몸돌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운동 성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성 요소는 탄탄한 서스펜션, 50mm 포크죠. 슈퍼바이크에나 들어갈 것 같은 50mm 포크와 그 엄청난 스펙의 그 브레이크, 제동 성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기민하고 그 박진감 넘치는 이제 주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이크를 이제 자세히 타보면 이런 이태리 사람들의 감성이 잘 묻어나고 있어요. 뭐랄까, 약간 좀 그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태리 사람들의 감성이 느껴지는데, 약간 이제 과한 스펙의 이런 하드웨어를 그 중국 생산이라는 그런 이제 무기를 삼아서 상당히 저가의 그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베넬리가 요즘 가질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강점이죠. 네, 가성비 높은 베넬리에 단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알려진 건 없지만 기름 게이지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바이크가 기울어진다든가 약간 이런 경우에는 기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이 이제 난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넘치는 베넬리임에는 틀림없죠. 이 바이크는 사실은 이제 직발을 즐기시는 분한테는 제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직발보다는 꼬불꼬불한 시골길의 와인딩을 즐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재밌게 타실 수 있는 펀 바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인생은 뭐죠? 모험이죠.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